그래서 원이 뭐다? 원의 정의가 뭐다? 어제 했다며. 원이 점이라고? 원이라는 도형의 정의. 원이 뭐다? 원이 뭐다? 그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한 점으로부터. 글씨 왜 이러지? 알아볼 수 있죠? 그래도 좀 정석껏 써야지. 똑같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혹은 점들의 뭐 자취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녀석을 이제 우리 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원이라는 녀석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선 이런 거 찾아야 돼. 이거.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점은 원 입장에서 보면 뭘 얘기하는 거다? 중심 이야기하는 거다. 그지? 원의 중심. 같은 거리, 이거 뭐예요? 반지름이지, 그죠? 그래서 요 점 다 모아보면 누가 되더라? 원이 되더라. 원의 둘레인 원주가 된다. 그런 이야기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 보통 중심, 점이니까 A, B라고 보고 반지름을 R이라고 보면 요 원의 둘레에 있는 자취 구하세요니까 이걸 X, Y라고 두고 식을 만들면 된다는 거야. 뭐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R이다 그 얘기인 거지. 그지? 그래서 X, Y랑 A, B 사이의 거리 이야기하는 거니까 X-A의 제곱, Y-B의 제곱. 여기에 루트를 씌운 게 R이다 하니까 양변 제곱해서 R제곱이다. 이런 모양의 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원의 방정식 표준형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이름은 몰라도 되고요. 아무튼 원의 방정식이다라는 거고, 이렇게 X 완전제곱, Y 완전제곱 둘이 더해서 반지름의 제곱 만들어지면 원이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딱 생겼으면 중심이 어디고 반지름이 어디인지가 금방 티가 나지. 그죠?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다 전개하면, 전개해서 좌변으로 다 모아보면 x제곱이 있고요. y제곱도 있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2ax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x가 있다고 1차가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y도 있고요. 숫자 다 모아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도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요거 보고도 조심해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 x제곱이랑 y제곱 앞에 개수가 똑같아야 돼. 얘는 둘 다 1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둘 다 2인 거 괜찮아. 2로 나누면 되니까. 아무튼 x제곱이랑 y제곱 앞에 숫자는 똑같아야 되고, 이 a, b, c는 뭐 0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꼭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녀석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대신에 x 곱하기 y라는 항은 없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얘는 항상 원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얘는 원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라는 것이 포인트인 거지. 그죠? 식을 외울 수 있으면 외워도 좋은데 식을 외우지 않아도 돼. 이 녀석을 보고 이게 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반지름이랑 중심 좌표가 어디인지만 찾을 수 있으면 되거든. 그지? 그래서 찾는 방법은 당연히 위에 것처럼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거다. 이 녀석이 원인지 아닌지를 찾는 방법은 위에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변이 어디 없나? 딱히 없네 문제. 나중에 보면 나올 텐데, 아무튼 바꾼다는 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y 더하기 4는 0. 원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새잖아. 근데 얘는 원이 아니다. 왜 아니다? 완전제곱식 만들면 x-2의 제곱이고 y 더하기 1의 제곱인데 우변에 누가 와야 돼? 우변에 누가 와야 돼? 1이 오는 거잖아. 원이네.
원이지. 그지? 여기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되잖아. 그 중심이 2, 마이너스 1에 반지름 1인 원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럼 똑같은 걸로. 아니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원이네.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더하기 2y 더하기 5는 0 이러면 이거 원이다 아니다? 원이 아니고 정확히는 점이다. 이거 만족하는 건 x-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다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하니까 2, 마이너스 1이란 점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대신에 똑같이 생겼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더하기 2y 더하기 6은 0 이래버리면 어때? 얘는 x-2의 제곱하고 y 플러스 1의 제곱해도 1이 남잖아요. 그거 우변으로 던지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반지름을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없다는 이야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얘는 원이 되지만 이런 애들은 원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해서 다 원이 되는 건 아니다. 헷갈리면 그냥 반대로 보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 책에는 보면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뭐 4분의 뭐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뭐 0보다 크냐 작으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RPM에다 보시면 1번 큰 1번에 2번에 보면 a제곱 괄호 안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크다 있죠. 이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타내는 도형 xy에 대한 2차 방정식 그거 맨 끝에 보면 그렇게 써 있죠. 근데 뭐 그거 외워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고요. 참고로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완성시키려면 지금 보는 것처럼 중심 좌표랑 반지름이랑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는데 원 중에서 조금 뭐랄까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눈여겨봐야 될 원 몇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거 말고요.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x축에 접하는 원 예를 들면 이렇게 중심좌표 a, b라고 볼 거야. 반지름 얼마인가요? x축에 접한 녀석이니까 반지름은 b입니다. 그죠? x축에 접한데 a, b입니다. 반지름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b입니다. b가 음수니까. 그지? 그래서 이처럼 x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하고 나서 반지름이 절대값 b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뭐 상관없긴 하지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변에 반지름의 제곱 자리에 중심의 y좌표가 왔대. 아 그럼 x축에 접한 녀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보면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원 위에 있는 점은 이런 점들의 좌표들을 살펴보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해니까 이 방정식의 해로서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x축에 접했다라는 건 y좌표가 0이 되는 점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야. 만약에 x축이랑 이렇게 두 번 만나는 녀석이면 y좌표가 0인 점이 두 개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y에다 0을 대입했을 때 x의 값이 두 개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위에 있는 그림처럼 x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y좌표가 0인 게 하나밖에 없어. 다시 말해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순서상 여러 개 있을 건데 그 중에 y의 값이 0인 건 한 개밖에 없어.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x축에 접하는 녀석은 y에다가 0을 대입하잖아. y에다 0을 대입하잖아. 그럼 x-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b제곱이라서 이렇게 생긴 완전 제곱식이 돼요. x좌표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아 반지름이 y좌표랑 같아요. 그것도 있지만 그건 그림에서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고 대수적으로 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 y에 0 대입하면 x가 중근 갖는 소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무슨 얘기인지? y축에 접하는 건 완전히 똑같으니까 제가 안 써봐도 되겠죠?
y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반지름의 길이는 x좌표랑 관련이 있겠다. 그치? 그리고 똑같이 x좌표가 0인 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x에 0 대입하면 y에 관한 완전 제곱식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됐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은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뭐였다? x축이랑 y축이랑 동시에 접하면 중심이 어디 있다? 어제 하지 않았어 이건? 안 했어? 너 분명히 4번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6번이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그 녀석에서 핵심은 뭐였냐면 그 원의 중심 좌표가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지? 왜냐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x축으로도 접하는 거고 y축으로도 접하는 거고 얘네 둘이 지금 반지름이니까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거리나 여기까지의 거리나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중심 x좌표, y좌표가 똑같아요. 얘처럼 1사분면에서 접하는 녀석이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x-r의 제곱, y-r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똑같이 반지름이 r인데 만약에 3, 4분면에서 접했대.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x 더하기 r의 제곱이야. 차이가 뭔지 알겠죠? 중심 좌표가 뭐다?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다. 그지? 2, 4분면이면 어때? 2,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면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이 뭐 된다? 중심 좌표 뭐 된다? 마이너스 r, r. 그러니까 이 원의 방정식은 x 더하기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 제곱이다.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죠? 4, 4분면이면 중심이 r, 마이너스 r일 거니까 x 빼기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애들은 중심이 a, b 어딘지 모르지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 항상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중심 좌표가 있다. 그리고 반지름을 가지고 중심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거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원 하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으로 할 얘기는 원 두 개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림으로 먼저 여기 그림은 RPM은 정리 안 되어 있는데 그림부터 두 원의 위치 관계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혹시 윤진 기억하려나? 5가지 있었습니다. 5가지 플러스 알파. 그거 어떻게 라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원이 두 개가 있어. 조금 큰 원, 그래서 작은 원 이렇게. 이게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가까워진다고. 그래서 얘가 와서 붙으면 이렇게 붙는 거지. 그지? 두 원의 위치 관계 서로 다른 거야. 얘는 안 만나는 거,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더 가까워지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더 가까워지면 옆으로 그릴 걸 그랬나? 다시 그릴게. 옆으로. 자, 큰 원 하나랑 작은 원 하나가 있는데 큰 원, 작은 원 얘네 둘은 서로 안 만나는 거. 요거는 둘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 다음 얘네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더 들어가면 큰 원이 있고 더 들어가면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안으로 더 들어가다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지? 그러다가 좀 더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지.
다시 안 만나는 거지. 그리고 요 녀석 중에서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누가 있었냐면 원이 잘 안 그려져. 원, 여기 원. 중심이 일치하는 경우까지 해서 사실은 요 5개가 메인이고 거기에 이제 하나 추가로 중심이 같은 거. 특별히 요 녀석을 동심원이라고 해요. 중심이 같은 원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는데 아무튼 두 원의 위치 관계 그러면 그림으로는 이렇게 5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5개인 거 알겠는데 그림이 아니라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이 5가지 중에 어떤 위치 관계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손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는 못해. 그지? 손으로 원을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잖아. 그럼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이렇게 5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였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식에서 알 수 있는 건 원의 중심좌표랑 반지름이잖아. 그지? 방정식이 2개가 나올 건데 원의 방정식 2개가 이 두 원의 위치 관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이 두 원의 각각의 중심좌표랑 반지름은 알 수 있다고. 그것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구분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해보면 요 녀석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이거야. 그런데 왼쪽 커다란 원의 반지름은 요거고 작은 원의 반지름은 이거야. 그러니까 빨간 거 파란 거 더해봤자 노란색보다 짧은 게 포인트겠지. 그게 포인트가 되는 이유는 얘 봐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고 빨간 원의 반지름, 파란 원의 반지름이야. 어때? 빨간색, 파란색 둘이 더하면 딱 노란색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또 어때? 중심 둘이 딱 이으면 요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인데 빨간 원의 반지름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파란 원의 반지름은 이렇게 생긴 거야. 마치 삼각형처럼.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을 더하면 노란색보다 더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 3개를 생각해 보면 빨간색 원의 반지름을 R1, 파란색 원의 반지름을 R2,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생각해 보면 이 녀석은 R1 더하기 R2랑 D를 비교했을 때 반대로 써야 되는데 R1 더하기 R2 하고 D를 비교해 보면 얘는 D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리로 오면 어때? R1 더하기 R2가 D랑 딱 똑같은 녀석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세 번째 건 R1 더하기 R2가 D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이 녀석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네 번째 그림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여기 큰 원 중심, 작은 원 중심 이렇게 이면 노란색인데 빨간색 원의 반지름은 요만큼이고 파란색 원의 반지름은 요만큼이거든. 그럼 이제는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더할 게 아니라 둘이 빼야 돼요. 그지? 빨간 거, 파란 거 둘이 빼면 노란색이 되거든. 그러니까 R1하고 R2를 빼. 누가 큰지 모르니까 이제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 볼 거야. R1에서 R2 뺀 게 정확히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하고 같아지고요. 마지막 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빨간색 원의 반지름, 파란색 원의 반지름이야. 아이고. 이제는 빨간 거, 파란 거 둘이 빼도 노란색보다 더 많이 남죠. 그지? 노란색이 더 짧은 거잖아. 끄트머리 조금 남는 거니까. 그래서 써보면 이제 R1 빼기 R2하고 D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이 패턴대로 보면 얘가 왼쪽 게 더 커요? 둘이 같아요. 여기 오면 이제 여기 누가 있냐면 R1 빼기 R2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옵니다.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밑에다 식으로 써드린 거 있죠? 요 식으로 써놓은 건 방금 말한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하고 반지름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달달달 외우면 금방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랑 같이 연상을 좀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거를 말로 하면 그냥 한국말로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말로 하면 얘는 안 만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얘도 안 만나는 거예요.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것도 만나지는 않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두 원이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생각을 잘 하거든요. 근데 두 원이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요 녀석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얘 한 점에서 만나죠. 얘도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근데 그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 우리 보통 접한다고 표현하면 되죠. 두 원이 접하는 건데 이렇게 생긴 녀석은 우리 뭐라고 하냐면 두 원이 서로 외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은 두 원이 내접한다 이렇게 말해요. 접점을 기준으로 요거 접점이니까 접점을 기준으로 원의 중심이 반대편에 있으면 외접하는 거고요. 접점을 기준으로 두 원이 같은 쪽에 있으면 내접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녀석은 뭐 말로 하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려놓은 김에 몇 개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원이 접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나올 거지만 그냥 그려놓은 거라서 또 그리기 싫어가지고요. 그려놓은 김에 이야기를 하자면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가 그 다음 주제인데 미리 땡겨서 접선을 그어볼 건데 원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공통인 접선을 그을 수 있거든요. 공통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다? 네 개. 네 개 그려졌어? 아니? 그럼 몇 개 그었어? 지금 몇 개 보입니까? 공통 접선. 두 개는 보이죠? 공통 접선. 이거 하나, 이렇게 생긴 두 개. 근데 거기에 두 개가 더 있어. 어디? 이렇게. 이렇게 생긴 녀석도 공통 접선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생긴 녀석도 공통 접선이겠죠. 그래서 공통 접선을 그으면 총 4개 그을 수 있어요. 이 공통 접선 이름이 있었어. 얘하고 얘는 우리 뭐라고 불렀다? 공통 접선이긴 한데 공통 외접선 이렇게 불렀고요. 요거 두 개는 공통 접선인데 공통 내접선 이렇게 불렀다고요. 뭐 외접선이냐 내접선이냐 이런 거 요즘엔 교과서에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공통 접선을 저렇게 여러 개 그을 수 있다는 거니까 저 공통 접선의 길이 구하세요라는 문제는 나옵니다. 나중에 좀 큰 그림 그려가지고 다시 이야기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4개 그을 수 있고요. 이렇게 두 원이 외접하는 경우엔 공통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을 것 같아? 3개요. 그죠? 가까워지면 공통 내접선이 두 개가 점점점 이렇게 돼서 일치하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외접선은 여전히 두 개인 상태인데 공통 내접선이 하나로 바뀌겠죠. 그래서 공통 접선이 총 3개. 얘는요. 이제 공통 내접선이라는 건 없어졌어요. 그죠? 공통 외접선만 이렇게 두 개인 상태가 될 거고요. 얘는요. 이거 하나 있겠죠. 이건 외접선일까 내접선일까? 공통 외접선이에요. 여기서 눈치를 채보면 접선, 접점이잖아. 접선 기준으로 중심이 같은 쪽에 있으면 외접선이고요.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니까 내접선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 어때? 한쪽 편으로 다 원의 중심이 있죠. 공통 외접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공통 접선이 없습니다. 그죠? 작은 원한테 접선 그으면 큰 원한테는 전부 다 할선이기 때문에 공통 접선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공통 접선의 개수 가지고도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4개, 3개, 2개, 1개, 빵개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접선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은 뭐 그건 좀 이따 할까요?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 할 때 그건 좀 이따 접선할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 그림 5개에서 이제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림 그려놓은 김에 이거 좀 전에 얘기한 거니까 요 그림 가지고 할 이야기는 공통 접선의 길이 구하세요 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통 접선 그러면 직선을 의미하는데 공통 접선의 길이 구하세요? 아니 직선의 길이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공통 접선의 길이 구하세요 할 때 그 공통 접선은 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접점에서 접점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통 접선이 총 4개 있는데 종류가 2가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공통 외접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통 내접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빨간색 물결 표시한 선분의 길이 구하는 거랑 이 파란색 물결 표시한 선분의 길이 구하는 거랑 요거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국 둘 다 피타 가지고 구하는 거야. 핵심은 그거입니다. 빨간색부터 보면 여기 접점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으면 수직이죠. 접선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으면 수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난 요 물결 표시가 필요한 거잖아. 그럼 요 물결 표시를 똑 잘라서 평행이동 시킬 거야. 여기까지로.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요 물결 표시나 요 물결 표시나 길이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요 녀석은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눈에 들어오죠. 그죠? 얘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요건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이. 그걸로 피타 쓰시면 빨간색 물결 그림 그려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공통 외접선 길이 구하시면 되고 공통 내접선은요. 여기도 접점이기 때문에 그어보면 여기 수직 여기도 이렇게 그어보면 수직 얘도 평행이동할 거야. 이쪽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눈에 들어오죠. 평행이동한 거니까. 빗변의 길이는 똑같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그런데 하나는 어때요?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 둘이 더한 거지. 아까는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이였다면 이번엔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될 거라고요. 그거 가지고 피타를 쓰시면 또 파란색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구해질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 접선에 접점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 라고 하면 결국에 평행이동 시켜서 피타고라스 이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 할 얘기는 요 녀석인데 아이 그림이 약간 이상하네. 그림이 조금 똑같은데 다시 그려볼까? 내가 매년 원 수업할 때마다 콤파스 하나 사야지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한 일주일 지나면 원 안 하잖아. 그래서 됐어. 매년 생각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공통 접선은 이거랑 2개밖에 없지만 요 녀석 보는 거야. 요거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죠? 이 빨간색 선분 뭐라고 불러요? 공통현. 왼쪽 원한테도 얘는 현이고 오른쪽 원한테도 현이니까 공통현이라고 부르지. 그죠? 그래서 이 녀석 공통현이고요. 나중에 공통현의 길이 구하세요 이런 문제도 만날 텐데 얘는 원의 중심에서 어쨌든 현의 길이도 맨날 피타 가지고 구하는 거잖아.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고 반지름 이용하시면 이렇게 피타고라스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뭐 이쪽 원 가지고 하셔도 돼요. 당연히. 요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그어가지고 이렇게 피타 쓰셔도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 보면 이런 거야. 요 원의 중심 이렇게 둘이 이어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요 노란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하고 공통현은 당연히 수직으로 만나겠죠. 게다가 심지어 공통현의 중점을 지나가기도 하겠죠. 그죠? 여기서 수선 떨어뜨려도 여기 만나고 여기서 수선을 떨어뜨려도 여기서 만나니까 일자로 쭉 이어질 거라는 거야. 만약에 이 원이랑 반지름이 똑같아.
반지름이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도 똑같을 거야. 그죠? 완전히 좌우로 대칭 그림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죠? 근데 얘는 지금 왼쪽 원이 더 크니까 이쪽이 좀 더 멀긴 하겠지. 근데 어쨌든 만약에 반지름의 크기가 똑같았으면 완전히 서로 이렇게 십자가로 딱 중앙에서 만나게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산수할 때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다 했나? 뭐 일단 생각나는 건 다 떠들었고요. 그 두 원의 위치 관계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요. 식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제 아는 척을 해야 돼. 지난주에 직선 수업하면서 이야기했거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b 프라임 y 왜 프라임이야? 그냥 a, b, c지. 정신이 없네. 마음이 급했어. 이렇게 생긴 뭐냐? 하나 있고요. 아이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이라는 원이 하나 있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어떻게 찾는다? k 가지고 찾는다. 그지? 식으로 보자면 이런 거였다고요? 자리가 부족하네. 그러니까 원이 하나 있고 원이 또 하나 있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이라는 건 완성이 되려면 세 가지 정보가 있어야 돼요. 중심의 x좌표, 중심의 y좌표, 반지름. 아니면 지나가는 점 세 개가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원 두 개 나와 있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니까 이거 두 개만 지나가면 된다며. 그 원이 무수히 많겠지. 제일 작은 원은 이렇게 생긴 원도 있을 수 있고요. 좀 큰 원은 이렇게 생긴 원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찾으세요. 그러면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찾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 두 점을 찾아가지고 뭘 이야기할 거냐?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다 그랬어. 두 원의 교점을 찾기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k 요렇게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두면 거꾸로 가면 이런 거잖아. 얘는 k의 값에 상관없이 물론 k 가지고 다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 1 더하기 k의 x제곱 1 더하기 k의 y제곱 이런 식으로 막 생긴 녀석이 될 건데 그러니까 k의 값에 따라서 중심도 달라져 반지름도 달라져. 하지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은 얘도 0되고 얘도 0되는 점이잖아. 그게 어디라고? 이 원 위에도 있고 요 원 위에도 있는 거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간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거랑 완전히 반대로 다시 뭐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찾는 건 어떻게 찾는다? 요거 가지고 찾는다. 예를 들어서 두 원의 교점이랑 야 여기 원점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이랑 원점 지나가는 원 찾아봐. 그러면 뭐 대충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그럼 이 원의 방정식 어떻게 찾는다고? 일단 k 가지고 써놓고 나서 원점 지나가? 그럼 x, y에다가 0을 막 집어넣어서 k를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대입을 하면 새로운 원이 만들어지겠죠. 교점 찾고 이것까지 해서 찾는 거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꼭 k 가지고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요번에는 원하고 직선 의 위치 관계 이야기해 볼 텐데 원이 있고요. 원이야. 직선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직선이랑 원도 위치 관계 크게 물어보면 세 가지가 있는 거지.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죠? 뭐 얘기하기 전에 이거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직선 3개 1, 2, 3번 중에 누가 제일 안 중요할 것 같아? 찍어봐. 제일 안 중요한 거 누구? 그래 저거. 아 얘는 이름도 없어. 아니 둘이 만나야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안 만나는데 뭔 일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오는 거 딱 하나 있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름도 딱히 없어요. 이 두 번째 녀석은 이름이 있지. 얘가 뭐였냐면 접선이었다고요. 얘는 뭐라고 불러요? 할선이라고 불렀다고요. 잘라진다고. 가로질러서 가는 선이기 때문에 할선이라고 불렀어요. 중학교 때 하지 않나? 할선? 내가 중등부 진짜 아주 잠깐 수업한 적이 있거든?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중학교 때 한 건가? 그럴 리가 있나? 너무 오래전인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역시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났네, 한 점에서 만나네, 안 만나네. 그림을 보면 그림이 나와 있으면 되지만 식으로 나와 있으면 그 식으로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그려가지고는 판단을 못 하잖아요. 식을 쳐다보고 파악을 하는 방법. 그게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자주 쓰이는 녀석과 자주 쓰이지 않는 녀석. 주인공은 뒤에 나오는 거니까 자주 쓰이지 않는 녀석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요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고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더하기 n이다 라고 하면 얘처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해가 두 쌍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연립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y는 mx 더하기 n의 y 자리에 mx 더하기 n을 여기다 쑥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이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돼요. 물론 엄청 복잡하게 생겼지만. 그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연립했을 때 만들어진 2차 방정식. 걔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교점이 두 개구나. 아하.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x좌표 하나란 이야기니까 판별식도 0이구나. 실근이 없다는 건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없다는 소리니까 교점이 없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로도 식이 좀 복잡하게 나오고요. 다 전개해야 되지. 다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지. 판별식을 또 봐야 되지. 귀찮다는 거야. 그지?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자주 쓰이지 않고요. 실제로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건 누구였냐면 이 그림을 이해하는 거지. 원의 중심 A, B 직선까지의 거리 하고 누구를 비교해? 반지름을 비교해. 그지? 첫 번째 그림은 보면 어때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 녀석을 D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그림은 D하고 R을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건 어때요? 둘이 딱 똑같이 생겼어. 세 번째 건 오히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요 녀석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위치 관계가 저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각각의 경우에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할선인 경우에는 당연히 뭐 물어본다고요? 현의 길이 물어본다고요? 현의 길이 물어본다고요? 그죠? 근데 이 현의 길이라는 건 중학교 때 원 할 때는요. 피타고라스 배우면 하는 거거든요. 피타 배울 때. 그래서 그때는 원의 중심에서 여기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렸을 때 이 변의 길이를 알려줘. 여러분한테. 그리고 반지름을 알려줘. 숫자로. 그래서 길이 구하세요 거든요. 그러면 요거 길이는 알려주고 반지름 나와 있어? 그걸로 피타를 구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 길이 안 주지. 이 길이 주는 게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랑 직선의 방정식을 준다고.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공식에 집어넣어서 니들이 찾아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거 하나만 추가됐을 뿐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피타고라스 가지고 요 변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두 번째 건 할 얘기 많으니까 세 번째 거 먼저 합시다. 원이 있고 안 맞나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 하나밖에 없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중에 제일 가까운 거 찾으세요. 제일 먼 거 찾으세요. 그겁니다.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최소값 찾으세요. 그거 찾으라는 거거든. 어떻게 찾으면 돼요? 그 점이 어디야? 중심. 그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 되는 거지. 그죠? 우린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럼 가운데 있는 접선은 할 게 좀 있지. 아예 식으로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그 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얘도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원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뭐 2학년 때 하게 되긴 하겠지만 거기도 가면 접선이라는 주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항상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러면 세 가지 케이스로 유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접선을 구하세요는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한 번만 강조하자면 뭔지 모르겠는데 젠장 공식 기억 안 나는데 그럼 뭘 생각해야 돼? 이걸 생각하는 거야. 이거 생각하는 거야. 접선이라는 건 원의 중심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으면 아 그거 접선이구나. 이거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자, 첫 번째로 할 건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에서 주어지기가 뭐가 주어져 있냐면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예요. 접점의 좌표 뭐 x1, y1이라고 볼까요? 그림으로 보면 야 원이 이렇게 있는데 요 원 위에 요 점의 좌표가 x1, y1이래. 요 점에서의 접선 구해봐 하거든요. 접선 몇 개 있어요? 당연히 한 개밖에 없어요. 접점 이거니까 그 접선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 원이 그냥 편의상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중심을 0,0이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구하는 요령은 이거야. x1, y1을 지나가면서 수직일 거니까 0,0에서 x1, y1까지의 기울기 요거의 수직이에요 가지고 직선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유도를 해보면 그것의 결과가 뭐냐?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거예요.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요령은 뭐냐면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 뜯으면 돼요. x제곱은 x 곱하기 x잖아. 그지? 그거 찢어. 그래서 하나씩 대입하는 거야. 그냥 하나씩 대입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중심이 0,0인 건 되게 특별한 원이잖아요. 중심이 0,0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r제곱 이렇게 생긴 원이야. 이 원 위에 x1, y1이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점에서 접선 그으세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하냐면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걸 찢어. x-a, x-a y-b, y-b 그러고 나서 그냥 하나씩 대입하면 돼요. 이렇게 x자리에 하나씩 대입해. 그러면 여기 x 하나밖에 안 남겠죠? 여기도 y 하나밖에 안 남을 거잖아. 직선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건 찢어가지고 그냥 하나씩 대입하시면 해결된다. 꼭 중심이 0,0 아니어도 돼요. 두 번째는 이거 책에는 요거까지만 써 있죠. 이거 안 써 있는데 얘도 어디 써주세요. 2번에다가 2번 옆에다 이거 같이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인데 책은 얘가 먼저 써 있네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인데 얘도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야. 야,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있는데
요 원에다가 기울기가 뭐 2분의 1인 접선 그어봐 거든요. 몇 개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2개 그을 수 있어요. 위아래로. 그지? 기울기가 2분의 1인 접선 그어봐. 그러면 이렇게 위에도 하나 그을 수 있고 이렇게 밑에도 하나 그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2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얘도 유도하는 과정은 뭐냐면 이거 y는 mx 더하기 n이다 이렇게 두고 m은 문제에 주어질 거니까 n만 찾으면 되거든요. 이 n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요 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심이 0,0인 이렇게 생겨먹은 원이면 얘도 유도하는 건 그건데 결과는 외워야지. 뭐냐면 일단 y는 기울기 m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냥 한 200번쯤 말하면 외워져요. 손으로 써보든지 아니면 말해.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이거 중심이 0,0이면 이렇게 생겼는데 혹시 얘도 중심이 항상 0,0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생겼는데 요 직선 이거 중심이 0,0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접선을 만들면 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사실상 원을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 중심이 0,0였던 게 A, B로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럼 접선도 똑같이 평행이동하면 돼요. A, B만큼. 그래서 평행이동 다음 단원에 나올 거긴 하지만 미리 땡겨서 가져와 보면 y-b는 m x-a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얘랑 똑같은데 그냥 평행이동한 거다라는 거고 쟤도 약간 그렇게 생긴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책에 안 써있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주로 원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원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 예를 들면 원이 있어요. 여기서 접선 그어봐 그러는 거야. 접선 몇 개 있겠어요? 여기서 접선 그어봐 그러면 2개 있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생긴 접선도 하나 있고 밑으로 생긴 이렇게 생긴 접선도 하나 있고 2개 있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찾는 것이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뭐 요점의 좌표 뭐 P, Q라고 볼까요? 이거 중심 A, B라고 볼까요? 반지름을 R이라고 볼까요? 이게 다인 거야. 무슨 소리냐면 P, Q를 지나가는 임의의 직선 하나 만들면 되죠. y-q는 m, x-p 이게 다 알파벳으로 써있지만 p, q는 문제에 나와 있을 거야. 숫자로. 우리는 m이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찾을 힌트가 뭐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거 찾으면 m이 2개 나와요. 절대값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의 중심 요 직선에서 a, b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요. 이거 이용하면 m이 구해지고요. 그거 가지고 직선 2개를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겠죠? 참고로 이 그림에서도 가끔 접선의 길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던 접선의 길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P, Q에서 여기까지죠. 요만큼의 거리를 접선의 길이라면서 이거 구하세요라는 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어쩌면 돼요? 좌표 찾는 거 아니야. 도형으로 푸는 거야. 직각삼각형 피타 가지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점 사이의 거리고요. 얘는 반지름이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삼각형 합동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아마 나올 일 없는데 그래서 까먹어도 되는데
그려놓은 김에 50분 딱 된 기념으로 접점이고요. 접점이에요. 이 접점 두 개를 이렇게 이은 직선이 있거든. 얘도 이름이 있다. 이 직선의 이름이 뭐냐면 극선이라고 해요. 거지 같죠? 이 극선 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그래서 요 현의 길이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야, 내가 원 밖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접점이 두 개가 있더라고. 그 두 접점을 이어가지고 만든 선분의 길이 구해보세요 라는 거야. 이해했죠? 문제가 뭔지? 원이 있고 원 밖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접점이 두 개가 생겼어. 그 두 접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인데 그 두 접점을 이은 선분 한 글자로 하면 현이잖아. 현. 원 입장에서 보면 얘가 현이잖아요. 그지? 현의 길이 어떻게 구했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고 반지름 이용해서 피타 쓰는 거였다고. 그러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빨리 구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지? 근데 이 직선이 하필이면 극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요 녀석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랑 똑같아요. 접선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 무슨 얘기냐면 요 중심이 a, b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 아까 이거 접선 만들 때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이거 찢으라고 그랬어. x-a, x-a, y-b, y-b는 r 제곱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씩 대입하는 거잖아. 대입할 때 원 위에 있는 점을 대입하면 접선이 나와요. 그런데 얘처럼 원 밖에 있는 점을 대입하면 원 밖에 있는 P, Q라는 걸 대입해버리면 얘 누가 나오냐면 극선이 나와요. 구하는 방법이 접선이랑 똑같아. 그래서 새로운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좀 빨리 풀 수 있겠죠. 물론 이 길이 구하세요 해도 극선 아니어도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이쪽 삼각형 이거 소자 공식 쓰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 구해서 2배 해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극선이라는 게 있고 극선을 구하는 방법 자체가 접선 구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아 맞다 뭐였지? 이러면서 그냥 풀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이고요. 문제로 가서 오늘 들은 거 중에 완전 처음 듣는다 없죠? 이거 극선 빼고 이건 요즘엔 잘 안 나오니까요. 이거 말고 대부분 다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할까요? 유형 2번 갑니다. 유형 2번. 유형 2번에 나머지 제가 안 하는 유형은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형 1번 해보시면 되고요. 유형 2번에 보면 대표 문제 1118번 점이 두 개 있고 이걸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래요. 마이너스 1,2하고 5,6이라는 점이 있어. 이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인 원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얘랑 얘 중점 찾으면 이게 원의 중심이죠. 얘랑 얘 사이 거리 구하면 그게 지름이잖아요. 그걸로 원의 방정식 완성하면 되죠. 그쵸?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마이너스 1,2랑 5,6이니까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5, y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6은 0. 이거 지름의 양 끝점이 나왔을 때 원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이거든요. 유도할 필요 없지. 외울 수 있으면 요거 외워서 쓰시면 되고 혹시 안 외워지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 1번화에서 써보면 이거야. x1, y1 그러니까 지름의 양 끝이
x1, y1, x2, y2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x1, x 빼기 x2 더하기 y 빼기 y1, y 빼기 y2는 0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름의 양 끝이 나와 있을 땐 저 공식 가지고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유형 4번.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래요. 점이 3개 있고 이거 세 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세요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 교과서에서 좋아하는 방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일반형을 가지고 많이 풀어요. 이거 가지고 좌표 3개 다 대입하면 식이 3개가 나올 거고 3원 1차 방정식이야. A, B, C 3개인데 다 1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제곱식 있는 것보단 얘가 편하니까 이거 가지고 많이 푸는데 앞에 서 있던 직선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면 좌표 3개 나와 있을 때 이걸로 삼각형을 만들잖아요. 그럼 결국 외접원 찾으라는 이야기잖아. 그지? 그럼 외접원을 찾으려면 외심 찾으면 되고 외접원 반지름 찾으면 되죠. 외심 어떻게 찾았어요? 삼각형 나와 있을 때 외심 어떻게 찾았어? 정신 차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외심 어떻게 찾았어? 몰라. A, B라고 두고 거리가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방법이지. 거리가 같아요. 이렇게 찾는 것도 방법이야. 원이니까.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었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건 뭐였다? 각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찾는다. 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찾는다. 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도 여기를 지나가겠죠.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게 당연히 목적이긴 하지만 그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원의 중심은 외심 찾으란 이야기니까 지금 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좌표 가지고 수직 이등분선 찾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중점이야 거의 암산 수준으로 찾을 수 있고 기울기도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어차피 3개 찾으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마음에 드는 선분 2개, 직선 2개 찾아서 교점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빨리 외심을 찾는 게 오히려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나머지 애들은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거의 다 했던 거라 할 거 없고 제일 마지막에 유형 19번 갑니다. 유형 19번 갑니다.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취의 방정식은 뭐 원에만 나오는 거 아니고요. 직선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취의 방정식 그러면 일반적인 풀이 방법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을 x, y라고 두고 주어진 식 그냥 정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원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자취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녀석이 있어. 제일 마지막 문제. 유형 19번 제일 마지막 문제. A점은 마이너스 2,0 B점은 2,0 그래서 A, B로부터의 거리의 B가 3대 1인 점의 자취를 구하세요. 이거 다 모아보면 뭐 된다? 원이 된다. 그 원의 이름이 있었다. 무슨 원? 의원. 6글자 의원. 의원. 누구의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 안 들어봤어? 들어봤을걸? 아니야? 넌 들어봤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고. 아폴로니우스의 원. 봐요. 이거 어떤 얘기냐면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좌표 평면 위에 점 P가 있는데 AP와 BP 사이의 거리의 B가 3대 1이래. 그러니까 AP 대 BP가 3대 1인 점의 자취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식으로 풀자면 P점을 x, y라고 두고 x, y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에 루트 씌운 거. x, y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얘가 3대 1이에요. 해서 요거 이제 비례식 풀어가지고 제곱해서 루트 다 날리고 싹 정리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구하는 건 그렇게 구하면 되는데 하도 자주 나오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에 B라는 점이 있는데 A에서부터 B에서부터 거리의 B가 3대 1인 거야. 내가 A에 있어. 윤지가 B에 있어. 내가 쟤보다 한 3배쯤 빨라. 망망대해 바다야. 내가 쟤 잡으러 갈 거야. 제가 네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멍청하게 이쪽으로 도망치면 땡큐 이러고 난 일로 와서 잡으면 되죠. 여기서 잡히겠죠? 3대 1 내분하는 점에서 잡힐 거야. 제가 머리가 좀 좋으면 절로 도망가겠지? 그래 봤자 난 이리로 와서 잡겠죠. 거리의 비가 1, 2, 3대 1 되는 지점에서 잡을 거야. 3대 1 내분점, 3대 1 외분점에서 잡을 거야. 근데 얘가 이쪽 방향으로 도망을 쳐. 그럼 내가 여기서 각도를 잘 조절하지 않으면 못 잡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가파르게 잡으면 얘보다 내가 뭐 빠르게 지나가든지 얘가 지나간 다음에 지나가게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3대 1에서 얘를 딱 잡으려면 어느 정도 각도에서 어느 정도 각도를 두고 달려가야 될지 또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잡게 될지 이것들을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이거 가지고. 그지? 그렇게 해서 다 찾으면 그게 누가 된다? 원이 된다라는 건데 그 원의 요점, 내분점, 요점, 외분점 이 두 개가 뭐가 된다? 지름의 양끝이 된다라는 거야. 이 두 점이 지름의 양끝인 원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잡아보면 얘하고 얘가 3대 1이 돼요. 얘하고 얘도 3대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원의 이름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고요. 기억을 하자면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 그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단 1대 1은 빼고.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대 1이면 그건 뭐야? 이제 한 3분만, 4분만 더 하면 돼. 약간 이미 갔어. 강의실 밖에 있어, 얘 지금.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1대 1인 점들의 자치. 그건 뭐야? 무슨 도형이야?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1대 1. 누구예요? 직선이야. 수직이 등분선. 거리가 다 같다는 이야기잖아. 수직이 등분선이라고.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을 다 모으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되는데 그건 1대 1은 제외하고라고. 1대 1이면 직선이니까. 1대 1이 아니면 원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야. 여기 많지 않은데 문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 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진짜 4분이면 끝나.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러면 문제로 또 3가지 정도 나와요. 유형이.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구하세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방금 푼 문제. 그래서 요걸 푸는 건 진짜 그냥 이렇게 비례식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찾아가지고 요 두 개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찾으시면 돼요.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찾는 건 아까 이야기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분점, 외분점 빨리 찾아서 그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드시면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 자, 얘 그림처럼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고 뭐 내분점, 외분점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겨먹었더라는 거야. 그럼 여기를 A, 여기를 B, 원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건 삼각형 ABP의 넓이 최대값을 물어보고요.
세 번째로 물어보는 건 각 PAB의 최대값을 물어봐요. 지금 보면 요걸 이제 빨간 거 가지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선분 A, B는 움직이는 녀석이 아니잖아요. 점 A랑 점 B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점 P가 노란색 원 위를 움직이는데 얘처럼 삼각형의 넓이 물어봤으면 A, B는 가만히 있으니까 얘를 밑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높이가 제일 높은 게 넓이가 제일 넓은 거잖아. 그 점 P가 어디 있으면 돼? 요 원의 중심에서 요 위에 있으면 되죠. 여기가 점 P일 때가 삼각형의 넓이는 제일 넓을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뭘 찾으면 돼요? 요 아폴로니우스 원의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찾으시면 돼요. 얘가 삼각형의 높이의 역할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죠? 그럼 3번은요. 각 PAB야. 원 위에 있는 점 P하고 AB 사이의 각도니까 이쪽 각도를 이야기하는데 빨간색 상황이 각이 최대일 때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부분 잘 보면 빨간색이 이 원을 뚫고 들어가거든요. 각이 최대일 때는 언제야? 여기서 이렇게 살짝 접할 때예요.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수직되는 거 있죠. 이때가 각이 최대일 때예요. 그러니까 얘는 접할 때더라 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상황이 서로 그림에서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각도를 물어보는 건 좀 특별한 경우밖에 없겠지. 맨날 나오는 거 우리가 아는 각도 30도, 45도, 60도 이거밖에 없을 거잖아. 그지? 넓이는 뭐가 됐든지 맨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얘도 가끔 물어보는데 두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것 정도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야 해결이 되겠지. 그죠? 일 1분만 20번 공통현 이거 얘기 안 해가지고 아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어떻게 만든다?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어떻게 만든다? 뭐야 아까 둘 다 아까 대답했잖아 둘 다. 엄마? 어떻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방정식을. 원 두 개가 있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을 찾고 싶어. 방정식 어떻게 찾아요? K! K. 그지? 근데 만약에 그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떡해? 원래는 K 이렇게 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을 만들 수 있는데 하필이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이 사라지잖아. Y제곱도 사라지잖아. 뭐가 돼요? 직선이 돼버려요. X제곱 Y제곱 사라지거든.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지? 그럼 이때 누가 돼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는 건 변함이 없죠. 근데 직선이 되죠. 그러니까 누가 된다? 이렇게 공통현을 포함한 직선이 된다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찾는다고요? K의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찾으면 되겠다. 즉, 두 원의 방정식을 빼서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고 이거 왜 필요하다고? 유형 20번에 공통현의 길이 구할 때 필요하다고요. 그죠? 공통현도 어쨌든 누군가한테는 현이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찾아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반지름 이용해서 피타 이용해가지고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때 K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1시간 9분 32초. 좀 길었네. 근데 원은 덩어리가 너무 커. 그리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문제 풀 것도 많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를 하자면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잖아요. 직선은 좀 덜한데 특히나 원은 그냥 식으로만 막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림을 꼭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야. 식으로 풀려고 막 판별식 풀어도 답이 나오거든. 그래서 풀어서 맞았다 생각하면 안 돼. 그건 그림을 먼저 떠올려야 돼. 그림이랑 직선, 이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이용하면 되는구나. 이건 그림으로 찾는 거잖아요. 기하적인 성질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근데 원은 그렇게 풀어야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식에다 때려 넣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야. 싫어하는 표정인데 그러지 마.